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로라는 그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광통신 장비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나름대로 이 그 통신 장비 업계에서는 기술력이 있고 중국 업체들과 경쟁했을 때 우리 중국이 이제 그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 이 통신 장비 업체들에게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장강 삼각주라고 해서 그쪽 지역에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웬만한 통신 장비들은 중국 애들도 다 카피해서 만듭니다. 근데 가격이 우리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 값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하고 해외 전시장에 가서 전시회에서 딱 만나면 일단은 가격에서 더블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국 제품이 안 팔립니다. 물론 이 중국 제품들이 그 겉모습이나 그거는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성능에서는 분명히 뒤처지는 게 맞긴 하지만 이 그 바이어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비싼 거 하나 진짜 좋은 내구성 있는 좋은 걸 하나 사가지고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꾸준히 잘 운영하는 것보다는 값이 진짜 왕창 싼 중국 업체를 거를 사서 설치는 일단 해놓고 분기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보수비를 계속 받아먹는 게 이 바이어들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만큼 한국 제품은 고장이 안 납니다. 한번 설치하면 웬만해서는 한 1, 2년에 한번 유지보수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업체는 분기마다 거의 뭐 이 뭐라 유지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샘플은 기가 막힌데 이걸 대량 양산해서 딱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분기도 못 넘어서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만큼 중국은 그 생산량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가격도 엄청 싸고 그 불량률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하여튼 그런 업체랑 우리 이제 이 우리로 같은 통신 장비 업체들 해외에 나가서 경쟁을 하면 진짜 가격에서부터 벌써 엄청나게 차이를 내서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우리로가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과 다른 점은 이 광통신 장비라는 겁니다. 광통신은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일반적인 기계식 그 이 통신 장비하고는 좀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중국이 아직도 우리 한국 업체들을 좀 추격하고 있는 그런 그 기술적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회사이기도 하죠. 우리로는. 그 대부분 우리 한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많이 망하면서 그 인력이 또 중국의 장강 지역에 가서 중국 업체들한테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이 이제 광통신 장비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지금 이 통신 장비들은 이 양자 컴퓨팅 해가지고 양자 암호 기술이 들어간 통신 장비를 한 세대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통신 장비 업체들이 뭐 통신 장비를 뭐 기술력 있게 만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통신 장비를 양자 암호 기술이 접목된 통신 장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을 SK텔레콤 쪽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 쪽이 이런 양자암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양자암호 기술을 받아서 광통신망 기술을 그러니까 광통신망 을 깔고 이제 광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로의 광통신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광통신 장비로 대량으로 이제 그 깔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쪽 분야가 기술만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도 기술만 개발하고 기술만 개발한 걸 해외 나가서 뭐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매출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5G 통신을 까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5G를 건너뛰고 6G로 바로 가려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근데 아직까지는 6G를 또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6G를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그 가장 우선하려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일본하고 경쟁을 좀 하는데 미국이나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또 6G는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5G도 평창 올림픽 때 가장 먼저 전국 단위로 이제 이 광통신망을, 그러니까 5G 통신망을 상업화했고, 이 6G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이런 6G를 하는 5G에서 6G로 바뀌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하기에는 이 통신 장비 업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이 5G 쪽에서 재미를 별로 못 봤어요. 즉 다음 세컨 라운드 투자인 6G에 대한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5G 통신망에서 제대로 이 수익을 뽑아야 6G로 넘어갈 텐데, 통신 장비 업체들은 대부분 5G를 개발하는데 개발비는 들어가고 이걸 제때 설치를 못 해가지고 대부분 다 많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우리로 같이 상장된 회사들은 그나마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죠. 그런 이 광통신 시장에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우리로는 광통신사업부에서 나오는 매출보다는 SI라고 해가지고 HD나 SSD 같은 것들을 팔아서, 저장장치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매년 통신장비 쪽에서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년 1분기 때는 200억 정도, 203억 매출을 했지만 이번에는 100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말 그대로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버릴 겁니다. 반토막이 난 데다가 영업 손실은 12억으로 늘어났고, 단기 순손실도 6억이나 발생하고 있죠. 계속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도 우리로는 작년에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자금을 좀 조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인피온인데, 이쪽이 19.98% 전체 지분은 그대로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했어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3.29%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유상자를 결정해서 이제 보통주 1177만 주를 발행을 했고, 이게 제3자 배정 유상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최대주도 똑같이 비율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임직원들도 거의 비슷하게 참여를 했고, 외부 투자로 퀀텀 포트폴리오 투자조합이 543만 주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분은 1년 동안 보호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올해 9월 20일 날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 거죠. 보호예수가 풀려서. 그래서 지금 제3자 배정 작년에 이제 유상자 들어온 쪽도 이제 최대주 쪽이나 임원들도 올해 9월 20일 날 똑같이 보유예수가 풀립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제 SK텔레콤에서 양자암호 관련해서 SK텔레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기업체들 동맹을 만들었는데요. 엑스퀀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우리로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국내 상장사들도 있고, 또 비상장사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광통신 기술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웬만한 회사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K텔레콤은 양자 암호 관련 이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망 자체를 다른 LG U+나 KT 이쪽하고 좀 차별화둬서 나름대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만들어질 다양한,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게 외부에서 해킹이 되면 이 전기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흉기가 돼서 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암살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만 안전하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내 차를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급발진 차량이나 다름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앞두고 양자 암호 사업을 굉장히 이 SK텔레콤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6G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완전한 전국 단위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망 자체가 완전한 자율주행하려면 이 자동차가 생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산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처리를 하려면 6G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G 통신망에서는 3단계 자율주행까지는 어찌어찌 할 수 있는데 할지라도 이게 4단계로 가서 이제 이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정도가 되면 쉽지 않죠. 5G에서는 이 데이터를 처리 못해서 아마 자동차가 뻑이 날 겁니다. 근데 6G가 되면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산해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다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보안 처리를 해서 양자암으로 보호되면 그 외부에서 이 자동차의 운전이나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죠. 이런 보안 쪽에 대한 기술들이. 그래서 양자암호에 대해서 SK텔레콤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여기에 SK텔레콤 동맹에 들어가는 게 S퀀텀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로라는 회사도 이 광통신망 장비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네. 자, 보시면 우리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양자암호 바람이 불 때 한 1,300원부터 2,700원까지 수직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자암호 바람이 좀 잠잠해지면서 실적대로 주가가 흘러내려버린 거죠.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마 바람을 타고 급등한 주가는 실적으로 그 뒷받침되지 못하면 처음 움직인 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요번 경우 같은 경우 우리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엊그저께 그 제자리로 돌아온 것 이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1,104원이에요. 그리고 납입일은 작년 9월 20일이었고 이날로 기준으로 해서 1년간 보호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20날부터 이 우리로는 그 보호해소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보호에서 풀려요. 즉 시장에 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을 갖다 줘야만 우리로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무리가 없어지는 거죠. 즉 이 말 뜻은 우리로는 어떻게든 9월 21일 이후에 그 이 투자자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시장을 통해서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호재성 재료를 계속 내놓고 주가를 띄우려고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끝나고 이제 8월, 9월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한 달 20일 동안 우리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주식을 가장 많이 좀 띄워서 이 아까 말씀드린 신주 제3자 배정 신주를 납입한 가격이 1,104원이기 때문에 이 1,104원부터 그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수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말뜻은 우리로가 어떤 식으로든 그 주가 부양에 나설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그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